오늘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그리고 이상해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내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나를 도와온 S.T. 대 I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발로 뱀을 밟을 권능을 주었노니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1997년 11월 21일 베로니카는 드디어 목숨을 끊을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새들어 살고 있던 수녀원의 방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난방을 끈 다음 이빨을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베로니카는 침대 탁자 위에 놓인 수면지에 4통을 집어들었다. 알약을 으깨어 물에 타서 삼키는 대신 하나씩 그냥 넘기기로 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삼킬 때마다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5분 만에 수면제 4통을 모두 비웠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프랑스 잡지 온무 최신호를 펼쳐들었다. 잡지를 뒤적이던 그녀는 파울로 코엘료가 대본을 쓴 컴퓨터 게임에 관한 르포 기사에 눈길을 멈췄다.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호텔 그랑 위니용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그 브라질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눈 인연으로 그녀는 그의 책 발행인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초대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 작가가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이승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평소 아무 관심도 없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살아오는 동안 줄곧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다.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에 만족했다. 지금 손에 든 이 잡지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의 첫 문장이 그녀의 천성적인 수동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 뱃속의 수면제들은 아직 녹지 않은 상태였다. 베로니카는 천성적으로 수동적이었다.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로서는 처음 갖는 느낌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느닷없이 그 문장과 마주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컴퓨터 게임에 관한 사파에 이어 기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슬로베니아는 어디에 있는가? 슬로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베로니카는 생각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는 존재했다. 여기 이 방 안에, 저 방에, 그녀를 둘러싼 산들 속에, 그리고 그녀의 눈 아래 펼쳐져 있는 광장에 슬로베니아는 그녀의 조국이었다. 베로니카는 잡지를 곁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존재를 모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분개할 필요가 없었다. 조국의 명예도 이젠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지금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이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삶을 마감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방식으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알약으로. 거의 6개월 동안 베로니카는 그 알약들을 찾아 헤맸다. 한때는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 여기고 손목을 그을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방에 피가 흥분히 고일 거라는 걸, 수녀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살을 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맥을 끊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녀들은 서둘러 사건을 잊고 방을 말끔히 청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을 다시 새놓는데 어려움이 많을 테니 말이다. 20세기 말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다. 물론 유블라 나이 몇 안 되는 고층 건물들 중 하나를 골라 그 꼭대기에서 몸을 던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자살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 않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받는 충격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손목을 긋는 것보다도 못했다. 그녀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두 분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테니까. 그분들은 결국 딸의 죽음에 익숙해지겠지만 딸이 으깨진 두개골은 도저히 못 잊을 거야.